유령을 보는 노무사. 이제는 퇴마까지 한다고. 노무사 노무진 3화에서 본격적으로 사후 노동 상담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2화에서 실습생 민욱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면서 무진은 이제 끝났겠지 생각했지만 천만에요. 3화 초반, 무진은 정체불명의 유령에게 쫓기며 철근에 머리를 맞고 기절합니다. 깨어난 곳은 병원.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현실이죠. 귀신은 계속 보입니다. 무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퇴마를 결심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무당,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진을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니 갑자기 절을 올립니다. 무진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반응. 그 순간 분위기 싸합니다. 희주는 옆에서 그냥 정신병인 거 아니냐며 걱정하지만 무진은 점점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번 화에서 흥미로운 떡밥이 나오죠. 무당이 무진을 보며 너는 선택받은 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귀신을 본다고 해서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진은 왜 귀신을 보게 되었을까요? 사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럴 운명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무당이 무진을 보고 부적도, 법당도 아닌 경외심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무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원혼. 3화 후반부, 공장에 사는 한 여자의 귀신이 무진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노동자였고 사망 당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은폐됐고 무진은 다시 노동 현실의 깊은 진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무진이 도와주는 유령들은 전부 노동 문제와 직결된 인물들입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그녀의 죽음을 외면합니다. 노무진이 처한 갈등은 이중적입니다. 유령과 인간, 둘 모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견우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유튜브로 귀신 노동 상담소 콘텐츠를 만들자는 건데요. 무진은 난색을 표하지만 결국 카메라는 돌아갑니다. 그 장면, 꽤 웃기면서도 씁쓸하죠. 그리고 드디어 3화 엔딩. 무진이 도와주지 않으면 원혼이 사무실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유령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4화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첫 번째, 무진의 저승 계약이 본격적으로 설명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능력처럼 보였지만 사실 무진은 이미 계약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무진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귀신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무당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무진을 알았던 존재일 수도 있고 과거에도 귀신 상담자와 관계가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그가 말한 다시 시작되었군이라는 대사. 아주 의미심장하죠. 세 번째는 유령과의 감정입니다. 이번 유령은 분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함보다는 억울함, 애착, 그리고 고마움까지 섞여 있습니다. 무진이 이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될수록 이 일은 점점 업무가 아니라 사명이 되어가죠. 네 번째, 희주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서포트 역할이었다면 4화부터는 희주가 노무진 사무소의 실질적 실장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 정산, 유튜브 편집까지. 희주 없으면 이 사무소 굴러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우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귀신 노동 상담을 영상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괴담이 아닌 진짜 사회 고발 콘텐츠로 읽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노무사 노무진이 갖고 있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건 무진이 점점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심리 변화입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점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 드라마를 단순히 귀신 보는 노무사 이야기로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노무사 노무진은 유령과 함께 싸우는 드라마가 아니라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무진이 도와주는 유령들을 떠올려 보세요. 공장 실습생, 산재 피해자, 불법 체류자. 이들은 모두 사망 이후에도 노동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노동 착취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이승의 변호사도 정치인도 아닌 노무진, 평범한 자격증을 가진 한 명의 노무사라는 점이죠. 이 지점에서 드라마는 장르적 특이성을 얻습니다. 보통 퇴마물은 귀신을 물리치는 이야기지만 노무진은 귀신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무당은 무진에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너는 점점 저승 쪽에 기울고 있어. 인간의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넌 그 경계에서 헤어나지 못해. 하지만 무진은 그럼에도 유령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왜냐면 이들은 억울했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못 듣고 목숨을 잃었고 그 뒤처리마저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노무사 노무진은 귀신과 노동자의 연대기로도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연대. 그리고 이 드라마의 핵심은 결국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후 전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먼저 4화 말미 혹은 5화 초반에는 더 강한 원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동 현장에서 죽은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집단적인 사건, 예를 들어 공장 폭발 사고, 광산 붕괴 혹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사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진의 신체 이상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단순히 귀신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빙의, 시간 왜곡, 꿈속의 의뢰 같은 새로운 능력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중요한 복선 하나가 회수될 수 있죠. 바로 그날의 사고입니다. 무진이 귀신을 보게 된 그 철근 사고.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무진을 선택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당이 말하죠. 이미 넌 그 문을 열었어. 돌아갈 수 없어. 이건 말 그대로 퇴마물 클리셰가 아니라 노무진이라는 인물의 정체성 변화를 상징하는 대사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노무사가 아니라 사후 노동 상담가, 즉 귀신과 사람을 모두 위한 권리 수호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희주의 캐릭터도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희주는 단순한 현실적 조력자가 아닙니다. 희주야말로 무진이 이승에 붙어 있도록 붙잡아주는 인물입니다. 만약 이 사무소에서 희주가 떠나게 된다면 무진은 점점 더 저승 쪽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 고견우. 그는 아직까지는 가벼운 유튜버지만 카메라를 통해 무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곧 진실의 증거가 됩니다. 훗날 이 콘텐츠들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거나 귀신들 사이에서도 노무진이라는 존재가 유명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담소가 아니라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는 셈이죠. 이 모든 흐름을 보면 노무사 노무진은 단순한 퇴마 드라마가 아니라 사회 고발 드라마, 인권 판타지, 그리고 귀신과 인간이 함께 쓰는 진술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가 어디로 흘러갈 것 같나요? 무진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이 일을 이어가야만 하는 운명일까요?
다음 화에서도 더 무거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진은 말하죠. 살아있는 사람도 외면한 이들을 내가 어떻게 외면해? 노무사 노무진, 우리 모두의 기억해야 할 이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